신성한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한 소년이 마침내 저택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렌이었으며 가문 사람들은 그를 반푼이라 부르며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달리 알렌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전생의 거대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복잡한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알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변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알렌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울창하고 거대한 숲의 입구에 도달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숲속의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무기들이 부딪히는 거친 소리와 다급한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현장으로 조용히 다가간 알렌은 수많은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화려한 마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이 나라의 고귀한 신분을 지닌 리즈 왕녀가 두려움에 떨며 호위 병사들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잔혹한 자객들은 리즈 왕녀의 숨통을 끊기 위해 호위 부대를 하나씩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호위 기사마저 쓰러지자 자객의 우두머리가 마침내 리즈 왕녀를 향해 무자비한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숲을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온 알렌이 자객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객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 소년을 비웃으며 단숨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무기를 꺼내지도 않은 채 오직 가벼운 손짓 하나만으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소년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압도적인 충격파는 순식간에 달려들던 자객들을 수십 미터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무력의 격차를 목격한 나머지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구한 리즈 왕녀는 멍하니 마차에서 나와 자신을 구해준 미지의 소년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렌은 감사를 표하는 왕녀에게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리즈 왕녀는 이 근처에 인간을 제물로 삼는 잔혹한 고대의 용이 나타나 온 땅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다급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륙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던 강력한 신수이자 용사인 아카리가 그 용의 제물로 붙잡혀 갔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렌은 전생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대 용의 생태와 강력한 보물의 존재를 떠올리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녀의 만류를 뒤로하고 알렌은 아카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대한 화산지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산의 정상에 다다를수록 대기를 가득 채운 뜨거운 유황 냄새와 대지를 뒤흔드는 불길한 울림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상의 거대한 제단에는 결계에 묶여 무력하게 신음하고 있는 용사 아카리가 온몸을 결박당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성력을 빼앗긴 상태로 고대의 괴수가 자신을 집어삼키기만을 기다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분화구 속에서 마침내 붉은 화염을 내뿜는 거대하고 흉폭한 고대의 화염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의 거대한 포효 한 번에 주변의 모든 바위들이 산산조각 나며 대지가 무서운 기세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지옥 같은 광경 속에서도 알렌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제단에 묶여있던 아카리는 갑자기 나타난 평범해 보이는 소년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용의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당장 이곳을 벗어나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인간 가축을 발견한 고대의 용은 분노하며 알렌을 향해 거대한 앞발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러나 알렌은 고개를 가볍게 까딱이는 것만으로 그 무시무시한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자 더욱 포악해진 용은 입을 벌려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거대한 화염 브레스를 뿜어냈습니다. 알렌은 피하는 대신 오른손을 뻗어 자신과 아카리의 전면에 완벽한 방구형의 투명한 마법 장벽을 전개했습니다. 수천 도의 화염이 장벽에 막혀 양옆으로 갈라지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아카리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을 내겠다는 듯 알렌의 눈빛이 극도로 차가워지며 그의 주변으로 무수한 고대 마법 문양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허공에서 손을 아래로 내리꽂자 하늘을 가르며 거대하고 눈부신 신성한 빛의 대검이 소환되었습니다. 거대한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압도적인 신성력의 압박에 짓눌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대로 내리꽂힌 빛의 검은 단 일격에 고대의 화염용을 대지와 함께 수만 조각으로 관통하며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연기가 거치자 분하고 주변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선선한 바람만이 감돌았습니다. 구출된 아카리는 몸을 일으켜 알렌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도대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렌은 그저 가문에서 쫓겨난 평범한 반푼이일 뿐이라며 쓴웃음을 지은 뒤 그녀를 남겨두고 다시 변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변경의 입구인 아늑한 마을에 도착한 알렌은 그곳에서 이상하리 많지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마을의 광장 중앙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하고 기괴한 검은색 마력의 균열이 허공에 둥둥 떠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연기 속에서 정체불명의 붉은 눈동자들이 알렌을 향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 속에서 일제히 빛나던 정체불명의 붉은 눈동자들은 순식간에 알렌의 매서운 검격에 뒤덮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위험을 한 차례 넘긴 알렌은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고 울창한 엘프의 숲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도달하자 사방으로 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오두막과 대장간의 풍경이 소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장간 내부에서는 거친 망치질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화려하게 튀며 대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금발과 뾰족한 귀를 가진 엘프 대장장이 노엘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인기척을 감지한 노엘은 망치질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알렌을 쏘아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알렌은 저기가 없음을 증명하듯 두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부러진 자신의 검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러진 무기를 한참 동안 뜯어보던 노엘은 한숨을 쉬며 평범한 인간에게 줄 명검은 없다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알렌은 전생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고대 엘프족만의 고유한 재련 방식에 대한 비밀을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잊힌 전설 속 기술을 정확하게 지적당한 노엘은 커다란 눈동자를 더욱 크게 뜨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윽고 소년의 비범함을 인정한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최고의 금속인 마광석을 꺼내 들고 새로운 재련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고된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불꽃과 마력을 칼날 위에 불어넣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물속에 담긴 검이 엄청난 증기를 뿜어내며 성검에 필적하는 눈부신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노엘은 완성된 명검을 알렌에게 건네며 자신의 최고의 걸작을 지켜봐 달라며 호기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알렌이 검자루를 쥐는 순간 마치 영혼이 연결된 것처럼 은은한 푸른빛의 각인들이 검신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오두막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멀리서 불길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감지한 노엘은 전설의 마물 펠리르의 봉인이 풀렸음을 직감하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알렌은 새로 얻은 검을 허리에 차고 망설임 없이 포효가 들려온 방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숲속 깊은 성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늑대 형태의 마물이 서 있었습니다. 전설의 마물 펠리르는 침입자를 발견하자마자 대기를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폭풍을 사방으로 거칠게 내뿜었습니다. 몰아치는 눈폭풍 속에서도 알렌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검만을 낮게 마주잡으며 파란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펠리르는 거대한 앞발을 치켜들어 소년을 짓밟으려 강력한 기세로 내리찍었습니다. 알렌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거대한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펠리르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검날이 마물의 단단한 가죽을 부드럽게 가르며 마법 각인을 단숨에 파괴해 나갔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 마물은 꼬리를 휘둘러 대기를 가르며 반격했지만 알렌은 이미 허공으로 도약한 뒤였습니다. 허공에 떠오른 알렌은 전생에 사용했던 신격 마법의 영창을 아주 조용하고 정밀하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검 끝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수십 개나 뿜어져 나와 펠리르의 사지를 땅바닥에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이 마물이 스스로 폭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제적인 주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렌은 눈치챘습니다. 그는 검을 거꾸로 쥐고 마물의 목덜미에 깊숙이 박혀있던 저주의 주술 도구를 정밀하게 내리찍어 파괴했습니다. 저주가 풀린 펠리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거대한 몸집을 작게 줄여 소년의 발치에 온순하게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숲의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자는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암살 음모를 꾸미던 어둠의 배우 호레스였습니다. 호레스는 자신의 꼭두각시를 망쳐놓은 알렌을 비웃으며 왕녀 리즈의 목숨은 이미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위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검은 옷의 암살자들이 일제히 허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습격했습니다. 알렌은 새로운 검의 손잡이를 굳게 잡고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회전시키며 암살자들의 무기를 전부 튕겨냈습니다. 수많은 칼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조용하던 숲속을 가득 메우며 격렬한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레스는 소년의 압도적인 무력에 당황하며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렌은 도망치려는 호레스의 발목을 묶기 위해 검끝으로 대지를 가르며 강력한 충격파를 전방으로 날렸습니다. 충격파에 휘말린 호레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가 품고 있던 붉은 마법 통신구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통신구 너머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다음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붉은 통신구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오래전에 전사했다고 기록된 리지의 삼촌이었습니다. 알렌은 통신구에서 흘러나오는 불길한 마력의 파동을 감지하고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녀 리즈는 손을 부르르 떨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부활한 제국의 장군들이 마침내 왕국의 국경을 넘어 대규모 반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알렌을 추방했던 그의 아버지 크레이그와 동생 브렛이 그 반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렌은 모든 진실을 깨닫고도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리즈는 눈물을 닦아내며 자신의 왕국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알렌의 뒤를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반란군이 밀려오는 제국의 최전방 요새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최전방 요새는 이미 검은 마력의 폭발로 인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새의 무너진 성벽 위에서 동생 브렛이 금단의 마법 주문을 외우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곁에 선 아버지 크레이그는 반푼이라 부르며 버렸던 친아들을 향해 살기 어린 가문의 대검을 겨누었습니다. 전생의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인물 알렌은 비정상적인 가족의 폭주를 끝내기 위해 허공으로 도약했습니다. 브렛은 공중에서 접근하는 알렌을 저지하기 위해 수천 개의 어둠의 화살을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알렌은 단 한 번의 가벼운 검격으로 전방을 가로막던 어둠의 화살들을 전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마법이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자 브렛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어 크레이그가 무거운 대검을 내리치며 대지를 뒤흔드는 강력한 충격파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가볍게 지면을 스치듯 움직이며 아버지가 보낸 치명적인 격도를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전생 무쌍의 경지에 도달한 알렌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리즈 왕녀는 후방에서 신성한 결계를 펼쳐 반란군 장군들의 기습으로부터 알렌의 등 뒤를 엄호했습니다. 리즈의 삼촌이자 반란의 배후인 타락한 왕족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거대한 마계의 괴수를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한 괴수가 차원의 틈새를 찍고 포효하며 요새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소환된 괴수의 힘을 자신의 몸에 흡수하며 광포한 마력으로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알렌은 그 압도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검에 진정한 전생의 신성력을 주입했습니다. 성검을 초월한 무기가 내뿜는 신성한 빛은 요새를 뒤덮었던 어둠의 미아즈마를 단숨에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열한 동생 브렛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파멸의 저주 마법을 가해왔습니다. 알렌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브렛이 날린 저주 마법의 궤도를 완전히 뒤틀어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단이 완벽하게 차단당하자 브렛은 무릎을 꿇으며 마침내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폭주한 크레이그는 이성을 잃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모하게 알렌에게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알렌은 단 한 걸음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를 지나치며 눈부신 일섬으로 그의 대검을 동강 내버렸습니다. 무기가 파괴된 크레이그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망한 집착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반란의 수괴인 타락한 삼촌은 거대한 괴수의 머리 위에서 최후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알렌은 공중을 향해 성검을 치켜들고 전생의 진정한 비기인 심판의 광선을 해방했습니다. 하늘을 찌른 신성한 빛의 기둥은 거대한 마물과 배신자를 단 한 번에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먼지가 가라앉은 요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고요하게 맴돌았습니다. 리즈는 마침내 왕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들을 구조하기 위한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업보와 가문의 굴레를 모두 끊어낸 알렌의 얼굴에는 마침내 홀가분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리즈는 알렌에게 왕국의 최고 영웅으로서 남겨질 모든 권력과 명예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권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는 끝없는 미지의 지평선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무능한 반푼이에서 세계를 구한 전생 2회차 고인물이 된 알렌의 위대한 여정은 완벽한 평화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